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리뷰 테스트 6회차. 1번 문제 좀 많이 빡센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도 다수는 안 푸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 문제가 이제 어려운 이유가, 그거는 이제 혹시 건드려 볼까 했던 분들이 있었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떤 제한된 시간에서 풀 만큼의 수준까지는 안 필요하지 않아 라는 판단을 이제 시험장에서 어떤 식으로 좀 보시면 되냐면, 현재 얘는 일단은 뭐 힘에 대한 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변이에 대한 게 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적으로는 일과 에너지가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AB 질량은 제가 같다라고 드렸고요. 그리고 수평면에 대한 A의 마찰 계수도 같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요 운동하는 동안에 A하고 B에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쵸? 왜냐면 얘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인데 수직 항력 같고 마찰 계수 똑같으니까. 자, 근데 요 문제가 왜 어렵냐면 시간이란 요소가 들어가서 그래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일단은 가 순간에 실이 끊어져요 라고 제가 했고요. 요때 요 순간에 실이 딱 끊어져요. 그리고 나에서 A가 정지한 순간 그때 B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가의 순간에서부터 나의 순간까지의 시간이 들어갔죠. 그쵸? 즉 A가 B만큼 더 움직이는 동안 요 시간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일과 에너지에는 시간은 우리 입장에선 우리가 학습한 결과로는 시간은 대놓고 드러나 있진 않지만 현재 여기에는 시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학이나 아니면 이제 충격량 이쪽으로 뭔가 스타일을 꾸며야 되는데 어떤 질문에 대한 건 또 역학적 에너지 내지는 일과 에너지 이쪽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하거나 아니면 많이 빡센 문제이거나 이럴 확률이 꽤 있습니다. 물론 매번 그렇다라는 것까지는 아닌데 여기는 좀 심하게 제가 어렵게 출제를 했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의도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선은 이게 또 숨어 있어요, 사실은. 가가 될 때까지 A하고 B는 이제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죠. 정지, 물체의 초기 운동 상태는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럼 정지 상태에서 가의 순간에 A, B의 속력이 있을 거예요. V라고 합시다. 그러면 특히 A 같은 경우에 이제 D만큼 움직이면서 멈췄죠. 그럼 A는 가의 순간의 속력이 V였는데 나의 순간의 속력이 0이 됐죠. 요것도 찾아야 문제가 깔끔하게 보여요. 그럼 이제 보시게 되면 우선은 저는 테마는 이걸로 잡으려고요.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질문이 운동 에너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숨어있는 듯한 조건 속력에 대한 걸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얘가 이제 미끄러지는 동안에 A하고 B가 받게 되는 운동 마찰력은 크기가 이제 똑같으니까 그러면 F에 의한 1은 지금 가해서 A, B는 함께 운동하니까 함께 볼게요. 그러면 R자임은 현재 이렇게 되겠죠. F-2 스몰 f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곱하기 2D. 그죠? 요게 가 순간에 A하고 B의 운동 에너지의 합일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나를 이제 보게 되면은 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A가 속력이 V였는데 0이 됐어요. 일단 나에서의 A에 대한 걸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A는 정지할 때까지 알짜면 운동 마찰력이었고 그건 똑같았을 거고 스몰 f로 그리고 D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을 해서 운동 에너지 감소를 시켰고요. 이게 A의 운동 에너지 감소분이죠. 그런데 이때의 속력 V고요. 그쵸? 여기 들어가는 속력도 V죠. 그쵸? 즉 A를 째려보세요. A 같은 경우에 속력이 0에서 V가 됐어요. 이때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보이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V였는데 0이 됐어요. 그럼 A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 지금 얘기한 이 두 개는 양적으로 같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종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즉 F 곱하기 D에 곱하기 2를 한 게 요 제가 위에다 표현한 A하고 B의 운동 에너지 합이겠죠. 질량이 똑같고 속력이 똑같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게 라지 F 마이너스 스몰 F 곱하기 2D가 될 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차피 뭐 D는 이렇게 지워지기 때문에 즉 여기로부터 라지 F가 3 스몰 F다. 따라서 스몰 F는 내가 만든 기호라 반드시 이제 제거를 해야 될 겁니다. 3분의 라지 F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만만치 않죠. 자, 그럼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 지금 이 시간에 대한 걸 좀 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시간에 대한 거를 따져가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게, B의 운동 에너지를 이제 구하고 싶으니까, 그럼 B의 운동 에너지, 최종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 거냐? 질문의 운동 에너지. 자, 이거는 우선 여기서 구해놓은 A하고 B의 운동 에너지의 합을 제가 일단 그냥 K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B만의 운동 에너지는 절반이겠죠. 질량이 똑같으니까 2분의 K에다가 그쵸. 그리고 가의 순간에서부터 B가 이렇게 이동한 변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F 마이너스 스몰 f 여전히 있죠. 곱하기 x. 요게 또 운동 에너지 증가분이 될 거거든요. 그쵸. 근데 스몰 f는 이제 내가 이미 라지 f로 구해놨고, 그럼 이제 관건은 뭐냐면 요 변이가 얼마냐 이걸 d로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이제 얘부터 살짝 표현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따라서 라지 f 마이너스 스몰 ef 같은 경우에는 요게 3분의 1 라지 f가 되겠죠. 그쵸? 어차피 2로 나눌 거니까 그럼 요 값 자체가 3분의 1 fd가 되네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3분의 1 f 곱하기 2d인데 어차피 나누기 2를 해야 되니까 여기.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나 또 알고 있고, 요게 이제 3분의 2 라지 f고. 자, 이제 x를 d로 바꿔야 되겠다. 여기를 이제 그 운동량과 충격량 이쪽에 대한 걸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시간이라는 걸 써먹을 거니까. 또는 운동학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구간은 실이 끊어지는 순간 전, 후 이렇게 나눴을 때 이 두 구간 같은 경우에는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쓰려고요. 그러면 가속도에 대한 게 필요하니까 최소한 가속도가 몇 대 몇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 R자임은 MA 운동 방정식을 좀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실이 끊어지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R자임은 3분의 1이었고요. 그쵸? 여기에 질량은 M이라고 계속 할게요. 그냥 2M. 이때 가속도는 그냥 A라고 합시다. 자, 1단계 했고 그 다음에 2단계 실이 끊어진 다음에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R자임이 운동마찰력밖에 없죠. 그래서 3분의 1 F가 될 거고요. A의 질량 곱하기 위에 거랑 바로 비교해 보실까요? 기호 너무 많이 만들지 않으려고. 그럼 좌변 3분의 1로 똑같으니까 우변도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2A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실이 끊어진 다음에 B는 라지 F 마이너스 스몰 F이기 때문에 R자임이 3분의 2 라지 F가 되죠. 질량은 이렇게 되고요. 그 요거랑 A랑 싹 비교를 해보면 좌변이 2배죠. 그 우변도 2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4A가 돼야 되겠죠. 조금 어렵죠. 조금이 아니지. 이 정도면 뭐. 자, 따라서 나는 좀 X를 뒤로 바꿔줘야 되니까 요런 게 좀 필요하겠네요. 저는 이제 평균 속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평균 속도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요 실이 끊어지기 전까지 ED만큼 운동하는 동안에 거기에 대한 거, 그럼 ED라는 거 어떻게 될까요? 평균 속도 곱하기 뭐 시간 얼마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T라고 할게요.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제가 그냥 임의로 T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필요한 게 이제 X인데 A도 지금 있네요. A도 이 A를 왜 쓰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이 끊어진 다음부터 정지할 때까지 D만큼 움직이고요. 내 평균 속도가 2분의 V로 위에 있는 EI하고 똑같죠. 따라서 실이 끊어진 이후에 A에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이게 나오는구나. 즉 얘를 B에다 갖다 써야 된다. B가 질문이 그거니까 A가 정지하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니까. 그쵸? X를 구하기 위해서 2분의 T라는 시간을 갖다가 써야 된다. 따라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X라는 거는 자 초기 속도 제가 이제 V라고 했고요. 실이 끊어진 순간의 속도 그리고 시간 얼만큼 흐른다? 2분의 T만큼 흐를 거다. 더하기 2분의 1 B의 가속도는 제가 4A라고 표현을 해놨죠. 곱하기 2분의 T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 일단 이 V 곱하기 2분의 T라는 거 위에 있죠. 요거는 그냥 ED예요, ED. 그쵸?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쵸? 요것만 쓱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뭐 위에 있는 A 쪽을 보던가 첫 번째 함께 운동할 때 거를 보던가 상관이 없는데 함께 운동할 때 거를 쓱 보시게 되면은 지금 나는 이제 가속도는 내가 만든 기어라 또 V로 바꿔주는 게 좀 필요하니까 그러면 V가 뭐가 되죠? A 곱하기 T죠. 그쵸? 가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
가속도가 단위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그쵸? 따라서 여기가 쓱 보시게 되면 이게 AT제곱이거든요. AT제곱 맞나? 2, 4, 4 아니구나. 2분의 1 AT제곱이거든요. 그쵸? 그럼 이거는 얼마입니까? 2분의 1 AT가 V니까 VT가 되죠. 이거는 우리가 확인했던 바와 같이 2D가 된다. 해서 X가 4D다. 이렇게 나오죠. 죽겠죠. 그래서 여기가 4D로 들어가시면 돼요. 따라서 3분의 9 FD 즉 3FD가 정답입니다. 라고 찾을 수는 있다. 네, 이번 문제는 이제 수평 방향으로 진동하는 용철 진자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최대로 압축된 순간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E 제로라고 이렇게 드렸네요. 기억번 갈까요? 용철의 길이가 원래 길이가 되는 순간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는 고민하고 있으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쵸? 외력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현재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요. 그러면 따라서 총 역학적 에너지는 최초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었잖아요. 이제로 맞네 해서 기억은 맞는 거. 물론 이제 요 순간에는 원래 길이가 좀 현재는 평형점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만 조절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용수철 상수를 구해줘. 즉 당신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식적으로 아세요? 라고 표현한 거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E0라고 드렸죠. 그럼 2분의 1 K 라지 A만큼 압축이 되어 있었죠. 그죠? 따라서 현재 A제곱분의 E0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 2가 빠졌죠. 그래서 틀렸다. 자, 마무리 틱은 물체의 이동거리가 2분의 A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2분의 A가 되는 순간이라고 했죠. 물론 이제 얘는 진동을 진폭이 A니까 최초변이 여기가 지금 평형점이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 물어본 거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물어본 겁니다. 즉 현재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존재를 하겠죠. 뭐 진폭 위치에선 포텐셜 에너지만 있고 그리고 진동 중심에선 운동 에너지만 있겠죠. 근데 E0가 뭐예요? E0가 즉 양 끝 지점 진폭 위치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의 총 합이죠. 근데 2분의 A니까 그 원래의 길이로부터 압축된 길이 역시 2분의 A죠.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4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요 x에 들어가는 거 제곱이니까 그쵸? 그러면 전체 합은 2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4분의 3 2제로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어야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복잡하죠. 복잡한데 제가 그 최소 정리라고 했었던 용수철 진자운동에서 이게 설치 방향이 어떻게 됐던 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진폭을 대입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값이 운동 에너지 최대값과 같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쓱 지워지면서 이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된다.
거기에 대한 연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처 상수 이런 거 드렸고 보시게 되면은 A가 연결된 용철이 원래 길이에서 0.1m만큼 늘어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B하고 연결된 용철은 원래 길이에서 0.1만큼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그러면 B가 0.1m 올라가고 A가 0.1m 내려가면 이건 이제 원래 길이가 되겠죠. 그쵸? 여기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 요때 용수철을 잘 합성할 수 있을까? 사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직렬 연결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병렬 연결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싹 보시게 되면은 현재 그냥 대놓고 늘어나고 압축된 길이는 똑같은데 용철 상수가 다르니까 요건 똑같은데 얘가 다르니까 걸리는 힘이 달라요. 그쵸? 이거는 병렬 구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용철을 하나의 용철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병렬이니까 더하기로 계산하면 된다. 따라서 합성된 용철 상수값이 200 더하기 100, 300 뉴턴 퍼 미터가 되죠. 요걸 찾는 게 관건입니다. 이것만 이제 찾아놓게 되면 그러면 내용 뭐 이거죠. 뭐. 그러면 요거 그대로 그냥 쓸게요. 2분의 1 합성된 거 용철 상수 300 그리고 0.1m의 제곱 진폭에 해당하는 거 대입한 거 요게 운동 에너지 최대값 근데 0.01이기 때문에 이게 2분의 3줄이죠. 그쵸? 근데 요 운동 에너지는 지금 한 방에 보고 있기 때문에 A하고 B 묶어서 본 거거든요. 4kg이에요. 4kg. 근데 A만의 질량은 3kg이기 때문에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분의 9줄이다. 이렇게 구하는 연습 문제입니다.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 합성 상수를 내가 챙길 수 있다면 요것도 건드릴 만하긴 하다. 네, 4번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물어본 거고요. 외력이 하는 일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질량이 M인 공이 속력 V로 이제 운동을 하다가 높이를 RGH를 가까스로 이제 넘어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올라가면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한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즉 운동 에너지 최초에 가지고 있었던 게 요 라지 H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만큼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멈출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이제 넘어가긴 하겠죠.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하는 동안에 감소한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때까지 증가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아주 정밀하게는 이상이어야 한다. 등 오면 혹시 멈출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럴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최소값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질량을 EM짜리로 바꿨다. 질량을 EM짜리로 바꿨다. 그리고 속력을 EV로 바꿨다. 그랬을 때 가까스로 넘어갈 수 있는 최대 높이는 얼마냐? 그럼 여기가 EM, G 요거 구해야죠. 요거. 그럼 요때 또 한 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표현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는 경우에는
질량이 다 지워진다라는 사실 우리 이제 예제에서도 봤었고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얼마 돼야 됩니까? 위에 거랑 바로 비교하면 되죠. 즉 4배가 됐죠. 그러니까 4H다 라고 골라주셔야 된다. 네, 마지막 문제는 이제 등속 원운동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이제 뭐 물리량 드렸고 질문은 원운동 주기를 질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 해결은 주기라는 게 선속력으로 하자면 V분의 2파이 R, 각속력으로 하자면 오메가분의 2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회전운동 같은 경우에는 각속도에 자꾸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요걸로 선택을 할게요. 해설도 요걸로 만들었고. 자, 그럼 이제 각속도를 구해야 요 주기를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등속 원운동을 한다? 구심력만 있다. 알짜임이. 그래서 각속력이 들어가 있는 MR 오메가 제곱을 선택을 해야지.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네요. 4kg이 될 거고요. 자, 원운동 반지름 같은 경우엔 나는 요 길이가 쓱 필요하죠. 아이고야. 자, 따라서 현재 이게 1대 2대 루트 3 아니면 2m를 60도 옆쪽 사인 붙여가지고 분해를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요 길이가 루트 3m가 되겠죠. 그래서 R은 루트 3이네요. 자, 또한 오메가나 지금 구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연습 좀 했으면 이 내용은 너무 예제하고 똑같기 때문에 현재 중력, 장력이 있을 거고 이 둘의 장력 좀 크게 그려야 되겠다. 합성된 값이 90력으로 작용을 할 거다. 그러니까 T를 분해를 하던가 아니면 잘 보인다면 MG를 이용해서 직방으로 구성을 하던가. 그래서 저는 MG 탄젠트 60도를 갖다가 쓰려고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가 몇 킬로였냐? 4kg이요. 40 곱하기 그럼 탄젠트 60도니까 이런 거 창피하지 마시고 실수하는 것보다는 이게 그리는 게 나아요. 이거 은근히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까지는 다닥 잘 나오시는데 탄젠트 뭐 얼마였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엉뚱한 계산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꽤 많아요. 꽤. 그러니까 그걸 틀리는 게 더 창피한 거기 때문에 그리세요. 그냥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그럼 1, 2, 루트 3 나오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오메가 제곱이 얼마입니까? 10 이렇게 나오죠. 오메가가 루트 10이라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주기는 루트 10분의 2파이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요거 부모 쪽을 지금 루트가 안 나오게 바꾼 거죠. 그 루트 10 곱하면 10분의 2 루트 10 파이가 될 거고요. 따라서 5 지워지니까 5분의 루트 10 파이다 해가지고 어딨냐 1번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